우연이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재팬 인사이드 아웃 이런 책들을 통해서 일본을 고발을 하시죠. 일본을 고발하시는데 그 내용이 그냥 일본을 고발하는 것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변태주의라는 개념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결국에는 개인의 청구인권적인 자유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사실, 그리고 변태주의는 이를 전면 부정하는 인간의 무질서적 교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계세요. 이 책을 통해서. 그 당시에 하이테크나 이런 AH카, 후퍼, 레이몽 아론 이런 분들이 변태주라는 개념을 독립을 하셨잖아요. 그분들이 최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보다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 전에 먼저 이승만 대통령이 이 변태주라는 개념을 정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승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회사를 쭉 훑어보면은 이 칼빈주의 사상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승만에게만 아니라 모든 우리나라 땅의 교인들한테 뿌리를 내립니다. 특히 한경림 목사님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한경림 목사님께서 프린스턴의 후배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로 20년 뒤에 1919년에 들어오셔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시는데요. 이분이 결국에는 이제 예일대학교 들어갔다가 폐교를 걸리셔가지고 결국에는 한국으로 돌아오세요.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평양에서 잠깐 교목 활동을 하시다가 어디로 가시냐 하면은 1933년에 신의주 교회로 갑니다. 신의주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을 하셔서 전도사로서 12년 정도 여기서 활동을 하시는데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으시죠. 신의주 제2교회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여기서 또 놀라운 역사를 만드십니다. 여기가 바로 뭐냐면은 1945년에 무슨 일을 하죠? 1945년에 독립을 합니다. 그죠? 해방을 하죠. 해방을 하자마자 북조선에 누가 들어오죠? 북조선에 러시아가 들어오죠. 소련군이 들어오는데 소련군이 들어오자마자 이제 이 한반도를 완전히 이제 공산화시키려고 군인들이 약탈을 하고 여러 가지 사상들을 주입합니다. 여자 분열자들을 겁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을 저지르는데 그 사건을 보고 한경림 목사님께서 이 신의주 1교회 목사님 윤하영 목사님하고 함께 미국에다가 전보를 칩니다. 미군들을 통해서 전보를 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는 지금 북한에 지금 소련들이 엄청나게 와서 살기를 치고 있다. 우리를 살려달라. 왜냐하면 우리는 We do not want Red Korea. 우리는 공산주의 한국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는 공산주의 한국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빨리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라라고 1945년 9월에 벌써 말씀을 하십니다. 1950년에 그러니까 아체선 선언이 있기도 전이고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트루먼 대통령이 트루먼 선언을 하기 전입니다. 그때 벌써 이승만 대통령, 한국영 목사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미국한테 살려달라고 우리는 공산주의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9월 달에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신의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 한경림 목사님한테 교육을 받은 그 신의주 제2교회 청년들이 일어납니다. 소련 점령지에서 일어난 최초의 반공 투쟁이에요. 그래서 반공 학생의 날이라고 하죠. 이때 비무장 학생들이 이 소련군의 소총과 기관총을 상대로 어마어마한 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24명이 죽고 350명이 중경상을 받고 1명 정도가 체포가 돼서 시베리아로 유배가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초로 쓴 겁니다. 소련을 상대로 무장이 아니라 학생들이 의거한 것이 최초라는 것이에요. 최초. 그러한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 한경림 목사님께서 공산주의를 피해서 결국에는 서울에 남한으로 오셔서 서울에 정착을 하시고 서울에 정착하시자마자 영락교회를 창립하시고 이 영락교회에서 3년 동안 무슨 설교를 하시냐? 3년 동안 무슨 설교를 하시냐면은 건국과 기독교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때 하신 말씀이 새 나라의 경진과 기초는 기독교여야 한다.
진정한 민주주의 사상의 근원은 결국에는 어디에? 신구약이다. 왜냐면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죠? 미국의 공화국을 건국했던 그 기초가 바로 성경이었다는 거. 그것을 한경재 목사님도 아셨던 겁니다. 기독교를 모르면은, 기독교적인 뿌리가 없으면은 민주주의는 가짜다. 민주주의를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 설교에 잘 남아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거 들을 테니까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그런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기독교적인 바탕,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30일 날 첫 국회, 재헌국회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어떤 종교나 사상이나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오늘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될 것이라고 된 것이라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윤영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시작을 하시죠.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민주정치의 기본적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1948년 8월 15일 그러니까 건국절이죠. 건국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개인의 근본적 자유는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절대적 원리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나라가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목숨을 버려서라도 사수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북한 동포들을 구원해야 할, 그들을 해방해야 할 민족적인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이 일어났을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북한 동포들 당신들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며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다시 시작해주는 국민의 근본 목표는 과거에도 그랬고 장차도 남아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국에서는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도 해방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를 통해서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우리는 결국에는 그 할민주의 정신, 그죠? 사상을 전파해야 할 그 토대를, 그 뿌리를 전파해야 할 소명이 있는데 그것을 미국이 기억해야 한다라고 미국 의회에 가서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죠. 어떤 종류의 것이든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보수주의적인 뿌리, 그 가치관을 완전히 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시초는 사실은 성경제 후통일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제 후통일, 북한 동포를 해방시켜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 근본 목표라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 국회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뒷전에 두고 먼저 우리가 살고 보자. 성경제, 경제부터 살리고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경제가 살고 나면은 우리가 번영을 누리고 나면은 우리가 풍요로워지면은 바로 그 가치관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인간 본성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안타깝지만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리고 또 당연히 그 뿌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경제적으로만 부흥을 해놓으니 후세대 양성의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보수는 기득권 보수가 된 겁니다. 기득권 보수. 부를 보수하자. 우리의 기득권을 보수하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북한하고 평화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반공보수조차도 외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이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그 50년 동안 또 북한에서 계속 개입했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중국이 해서 언론을 통해서 여론 조작을 통해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한민국에서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에서 보수주의란 바로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결국 미국의 보수주의를 따르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승만을 아는 것이고 이승만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승만을 닮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해야 할 보수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승만을 닮는 것에는 이 독립정신, 그리고 자유사상, 그리고 개인주의 정신 이것이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진보의 역사를 막아서는 것. 전에 말씀드렸죠. 버클리의 모토가 이거였습니다.
진보 역사, 그러니까 마크시즘, 페미니즘, 그저 젠더 주류화, 이러한 가정 해체, 이러한 진보 역사를 막아서서 스탑을 외치는 것이 보수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그 문화혁명의 전선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뭐 차별금지법 이런 거 다 마찬가지죠. 그런 거에 막아서서 스탑을 외쳐야 하는 것이 보수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뭐죠? 이 지금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북한 동포를 기억하고 궁극적으로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켜야 할 보수주의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사적으로는 뭘까요? 세계사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부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성 감옥에서부터 깨달으셨던 것처럼 바로 자유의 서진이라고 했습니다. 자유의 서진. 이것이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이 아시아에서 이 한반도라는 이 기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자유의 사상이 서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중국을 넘어서 그리고 이슬람권을 넘어서 결국은 어디죠? 우리 기독교인들끼리는 하는 얘기지만은 예루살렘까지 돌아가야 한다는 그 서진, 복음의 서진, 자유의 서진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우리가 그 기점에 서 있다. 그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흐름 속에서, 그 구원사적 흐름 속에서 우리 각자의 소명을 찾는 것이 바로 보수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가 여기서 이제 마치고요. 오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공유드리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승만 학당 아시죠? 이승만 학당. 이승만 학당에서 사실은 공부하셔서 지금 친협 성례를 세우신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승만 학당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승만 학당의 웹사이트 지금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예, 이승만 학당의 웹사이트 승만위.kr 여기 들어가시면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특히 대통령 이승만하고 이승만 자료실 들어가서 말과 글을 이렇게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는데, 아까 제가 잠깐 읽어드린 대한교우들이 힘쓸 일이라고 해서 신학월보 1904년 8월달에 쓰신 글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굉장히 짧은 글인데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많은 내용들이 다 있고, 미국의 독립 정신, 미국의 독립 선언서, 그리고 청교도들을 통해서 미국의 그런 토대가 쌓였던 것들, 이런 것들까지도 이승만 대통령께서 완전히 파악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나오는 자료들을 잘 참고하시고 거의 달달 외우실 정도로 이 자료들을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